네, 이어서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선물이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의 그 선물을 이제 뒤따라가다 보니까 이 나스닥 지수의 이제 흐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나스닥 지수는 뭐 장기 2년간에 그 20%가 넘는 이제 고성장에다가 2025년도 들어서는 좀 전체적으로 이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예, 현재 나스닥 지수는 2025년도 연간으로 플러스 1%밖에 이제 상승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여기 저점에서 이제 뭐 얼마 이 상승 흐름이 여력이 안 되죠. 지금 현재. 예, 플러스 1.1%밖에 이제 안 되고 거의 횡보 추세입니다. 횡보 추세예요. 보통 이제 나스닥 지수를 보면 조정이 나온 시간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조정이 시작됐던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조정이 이제 시작됐던 이 지점들을 보면 대략 200일 이평선과 이제 뭐 최저 15%에서 18%에서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예, 나스닥 지수는 200일 이평선과 이제 한 14% 정도 이렇게 이격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점이 낮지 않아요. 언제든지 급락을 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이제 뭐 많이 상승하면 20%, 작게는 이제 삼성전자가 9.4 이렇게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올해 한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놀라운 상승인데 반대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이제 비중이 큰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하는 네, 이쪽 부분이 전체다가 부진해요. 애플이 현재 마이너스 1.94, 또 엔비디아가 이제 간신히 플러스 0.08,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3.25, 예, 메타가 이제 20일간 강세를 이어오면서 16.74, 이게 좀 버텨주는 것이고요. 알파벳이 마이너스 4.65, 아마존이 마이너스 1.28, 또 테슬라는 뭐 480달러까지 올랐다 지금 마이너스 16.35 급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소비재, 테슬라하고 아마존이 들어가 있는 이미 소비재, 이 부분이 미국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S&P 500도 한 2.2% 상승하고 있어요. 그만큼 광범위하게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이 좀 확산되고 있다. M7은 뭐 레그니피션트 7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증시 흐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뭐 이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우리 증시는 이제 정반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 지수의 흐름은 이제 뭐 이 정도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시 좀 이렇게 이격이 높아지면 님들이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격이 높아진 지점들, 이격이 높아진 지점들, 이격이 높아진 지점들, 뭐 이런 이격이 높아진 지점들 다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격이 높아지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 지수를 무리하게 추종을 해야 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못 가고 야간 선물은 뭐 특별히 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 지수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선물도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와 이게 코스닥 지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네, 위에 부는 이제 파란색이 좀 나스닥 지수고요. 밑에 부는 여러분들 그 빨간색이 이제 코스피 지수거든요. 이때가 좀 굉장히 괴로웠죠. 이때가 그 트레이딩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2024년도 이제 하반기인데 나스닥 지수는 계속 상승하는데 우리는 역으로 이제 이 격차가 이격이 이제 대단히 많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격이 이제 상당히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 지수를 추종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는 횡보를 하는데 예,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2024년 말과 2025년 초 예,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예, 지금 흐름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바로 딥시크의 영향이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움직인 데는 어떤 뭐 요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이렇게 지표를 좀 참고를 해보면 이게 이제 홍콩 항생 지수예요. 네, 홍콩 항생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보다 더 강합니다. 연간으로 지금 17%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보다 이제 이 홍콩 항생 지수가 좀 늦게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 시각으로 10시 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홍콩 지수가 이렇게 계속 강하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결국 미국 나스닥 선물도 강세를 이어가게 되고 우리 시장도 아침에 잠시 부진했다가 10시 정도 되면 다시 강하게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최근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항생이 이제 광범위한 그 중국의 빅테크들이 주가가 강하게 올라옴으로 인해서 미국 선물을 플러스로 만들고 예, 우리나라 선물을 동시에 강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강세가 좀 지속해서 이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3월 선물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현재 이제 연속으로 이틀간 음봉을 맞고 있잖아요. 그죠? 이 장대 양봉. 예, 이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이격을 보면 62평과 이제 5.68%가 나오고 있어요. 요 62평과 이제 5.68%요 차이가 나고 있는데 현재 단기 이평선들은 전부 다 이제 정배열이 돼 있죠. 62평선과 121 이평선 예, 요것만 이제 그 정배열이 돼 있지 않는 상황이고 결국 요때 이제 결국 2025년도 초반에 22평이 이제 62평을 뚫으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데드 크로스가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22평이 62평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월요일 날 이제 마이너스 1.25% 이상 이제 주가가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5일 이평선이 이제 꺾일 가능성이 있죠. 단기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을 유지해 간다고 볼 수 있고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얘기는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초반 한 320, 330 요 정도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코덱스 레버리지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를 좀 비중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근데 지금 이쪽에서 350이 넘는 이쪽에서는 레버리지 비중을 확대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3월달, 4월달 트럼프 대통령 2기에 그 관세 부과 이런 내역들이 이제 왕창 밀려 들어와요. 그동안 미뤘던 이런 부분들, 뭐 자동차, 반도체, 의약, 목재, 캐나다, 멕시코, 뭐 여러 가지가 밀려들기 때문에 뭐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래서 좀 약간 유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건 오직 현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월요일 날도 이제 현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신 분들은 뭐 트레이딩을 더 싼 가격에 잘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항시 개인분들이 좀 현금을 확보하시고 이 돌발 변수라든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당분간 저는 뭐 2025년 상반기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2025년도 상반기 정도는 좀 이러한 그 흐름을 유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관세 부과가 3월달, 4월달에 이제 집중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물론 중국이 미국과의 그 무역 관계를 이제 11%로 줄이면서 의존도를 많이 줄인 그런 상황이에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온갖 엄포를 많이 놓고 있죠. 그리고 몇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있죠. 그 미국 공무원들을 이제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해고를 한다든가 또 국방비를 이제 5년 동안 연간 8%씩 줄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변화들이 있고요. 또 각종 보조금을 중단한다든가 뭐 이런 그 가급적이면 돈을 지출을 줄이고 현재 관세를 통해서 또 돈을 마련하고 쓸 돈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또 세금을 많이 걷는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고 무역 적자를 줄이고 또 비용 나가는 걸 줄이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4조 5천억 벌어서 6조 5천억 정도 쓰고 있잖아요. 매 한 1조 8천억 이상의 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국채 이자로만도 이 8천억 달러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난해한 그 흐름이에요. 투자하기가 그 결코 쉬운 그런 타이밍이 아니니까 좀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현금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당일로 이제 조금 그 시장 거래로 대응을 하시면서 싸진 종목들을 이제 좀 비중을 좀 차분하게 조절하시는 아무래도 2025년도 상반기 정도는 좀 그런 흐름으로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나머지 주말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